안녕하십니까. 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의 식별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문자, 문자로 표현할 때 이렇게 나타낸다. 이때 이제 보호도체는 이제 보통 우리가 P2로 표현해요. protect u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래 도체는 컨덕터라서 PC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법령에서 규정에서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하니까요. P2가 보호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현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한민국 표준 배전 방식을 가지고 설정하게 되면 이제 229, 3상 4선식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229는 이제 변압기 1차 측이고 2차 측 설정하게 되면 380 또는 220 개념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변압기 2차 측을 표현하자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는 Y결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선이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선이 나가게 되는데 3상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회로나 기기나 전력에서는 편의상 우리가 이제 대화를 또는 이제 어떤 내용 뭐 판서라든지 형태를 이제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A상, B상, C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법령에서는 자, 여기를 L1, 여기를 L2, 여기를 L3라고 3상을 각 상을 이렇게 이제 명명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측이 이제 중성점이 접지가 되게 됩니다. 일종의 이걸 개통접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대지가 있을 거예요. 좀 더 아래로 내리죠. 쭉 내려서 이제 접지, 중성점 접지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지가 설정이 되게 될 텐데, 이때 우리가 3상 4선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선 하나 더 빼는 거죠. 중성점 접지선에서 선 하나를 빼요. 이걸 이제 우리가 N, 누트라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성선이란 얘기예요. 누트라선, 그럼 중성선 얘기를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3상 4선식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호도체. 얘는 이제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앞서 용어 정리할 때 이제 등전이 본딩 부분 설정할 때 보호도체 얘기를 했었죠. 그 보호도체는 결국에는 고장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라인이다라고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다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어떤 전기 설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전기 설비는 편의상 단상으로 설정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단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L1, L2, L3, 3상 중에 한 상과 중성선이 이제 전원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 이 단상으로 표현된 이 내부에 예를 들어 이렇게 코일이 설정이 돼서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자, 편의상 자, L3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L3에서 선을 쭉 당겨 가지고 이 설비의 안쪽에 그죠? 이렇게 코일에 접속을 시켜주고 그다음 나오는 쪽은 플러스 쪽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쪽은 어디 쪽에 중성선에 이렇게 물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상의 전원이 되는 거죠. 전류가 여기서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들어가서 흘러나온다 이거죠. 중성선 타고 이렇게 루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가는 라인이 설정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내부에서 절연이 파괴돼 가지고 평상시에는 전류가 형성되지 않지만 절연이 파괴돼서 전류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노출 도전부라고 했죠. 그 노출 도전부, 즉 이 노출 도전부인 껍데기 편의상 외암에 전류가 형성이 됐다. 이때 사람이 여기를 만지게 되면 감전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감전사고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인체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또 다른 라인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P2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노출 도전부를 여기 P2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났을 때는 전류가 어디에만요? 들어와서 안에 코일에만 흐르고 쭉 빠져나가게 되는데, 만약 절연이 파괴돼서 노출 도전부에 전류가 형성되면요. 전기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흐를까요? 자, 이건
연두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노출 도전부에 전해 형성된 게 어디로? 보호도체 쪽으로 이렇게 돌게 된다. 이렇게 설정하면 보호도체 역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고장 시 흘러가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요. 사람 인체로 흘러가는 전류는 그만큼 적어지겠죠. 인체를 보호하는 패턴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1, L2, L3는 상해, 그죠? 각 상해 이름으로 설정을 할 거고, 그 다음 N은 중성선이 될 거고, 보호도체는 P로 표현이 될 거고, 그때 색깔로 구분하는데 갈색, 흑색, 회색, 청색, 황색 또는 황록색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색깔을 이제 이렇게 기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제 뭐 작업하다 보면은 그쵸?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L1인 줄 알았는데 이제 뭐 배선 작업 쭉 하다가 보면은 뭐 지하에서 1층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리다가 보면은 선이 이제 꼬일 수도 있는 거죠. 잘못 접속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색깔을 입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 다 외워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선의 접속.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한히 긴 전선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전선 접속을 해줘야 돼요. 접속된 부분의 저항값이 뭐 엉뚱하게 너무 커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합니다. 접속을 시켰을 때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전선이라고 하는 게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약간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체적인 중량으로 좀 약간 쳐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등등의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전선이 무한대로 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접속을 시켰어요. 접속시킨 부분이 이제 기계적 강도가 약해져서 빠져버리거나 다시 끊어지거나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선 접속시키지 않은 부분에 비해서 그 전선의 세기가 20% 이상 감소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력의 어떤 형태로 얘기하자면 접속되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 전선이죠. 일반 전선. 접속 부분이 없는 전선의 장력이 100이면 접속된 부분의 장력은 8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설정해 주시면 되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설정을 해줘야 될 것이 전선의 이제 병렬 접속 부분이에요. 자,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이 전선이라는 부분에서 앞서 우리가 얘기하고 했던 표기법, 그렇죠? 색깔, 그리고 전선의 접속. 물론 이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서 좀 만약 여유가 되시면 좀 외워주셨으면 좋은 게 전압별로, 저압, 고압, 특고압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종류가 구분이 돼요. 가끔씩 이제 그런 걸 낼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압에는 무슨 전선 막 종류 6, 7가지, 고압에 6, 7개, 특고압, 그걸 다 어떻게 외울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기출문제를 그냥 그건 기출문제 부분으로 외우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 전압에 따른 사용 전선의 종류는 뭐 추가적으로 좀 여유 되시면 좀 외워주시고, 나는 뭐 다 맞을 필요는 없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스킵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선을 이제 병렬 접속하는 부분, 이게 이제 그나마 전선 쪽에 또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한다. 글쎄,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제 생각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언급하고 문제가 나오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다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부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전선이 들어가서 일하고 전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기 있는 부하들이 증가가 됐어요. 그럼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즉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전제품을 많이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전제품 많이 샀어요. 여러분 집에. 그러면은 전압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전압은 그대로 220.
근데 같은 제품을 많이 사고 걔를 다 돌리면 전기세는 많이 나오죠. 즉 전류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쪽으로 흘러간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기존에 설치했던 이 전선의 허용 전류값을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 잘못하면 전선의 과열로 인해서 뭐 저런 피복된 부분이, 그죠? 저런 선의 경우 피복된 부분이 녹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과열로 내부 도체가, 즉 구리가 녹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등등의 사고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전선을 싹 걷어내고 굵은 걸 갖다 쫙 깔아주면 되는데, 그걸 싹 걷어내고 굵은 걸 다시 깔자니 글쎄요, 뭐 환경적인 부분인지 금액적인 부분인지 어떤 문제가 좀 있더라. 그래서 전선을 싹 걷어내지 말고 전선을 좀 더 때렸자. 이제 이 개념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정하고자 그림을 좀 바꿔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부하를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가 여기 많이 있어요. 부하가 여기 많이 있는데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을 합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형태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자, 벽난로 어떻게 접속할 거냐. 벽난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 즉 구리의 경우는 50스퀘어 이상짜리를, 알루미늄은 70스퀘어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이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전선의 벽난로 접속할 땐 구리는 50, 알루미늄이 70. 그 이유는 뭡니까?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전류를 적게 흐르게 되죠. 우리가 구리다라고 하게 되면 구리의 저항률이 로우 값이 여기 얼마예요? 5 내에 쓴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58분의 1짜리가 설정이 되고, 알루미늄은요 여기 35분의 1짜리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저항률이. 그러니까 저항률이 높은 알루미늄을 통해서는 전류가 상대적으로 적게 흐르게 되는 거죠. 구리에 더 많이 흐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료에 따라서 동일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을 더 굵은 걸 쓴다. 그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50, 70으로 기억해 주시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선을 이렇게 하나 더 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간에 전선을 어떻게 해요? 벽난로 설정을 한 거죠. 물론 아래쪽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이 완벽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했을 때 구리랑 알루미늄 꼭 생각하시면 되겠고,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럭에 완전히 접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접속할 때 쓰는 게 터미널 럭인데 그거에 지금 완전하게 접속해야 된다. 또 터미널 럭이라고 하는 게 전선끼리 접속할 때도 물론 쓰겠습니다만 전선과 기계를 접속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전동기가 이렇게 있으면 선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딱 접속을 시켰는데 볼트로 조이거든요. 근데 벽난로 접속하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여기다가 어떻게 볼트로 딱 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터미널 럭을 적용을 시킨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같은 극의 각 전선의 터미널 럭은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한다. 나사로 접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벽난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지 말 것,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그림으로 만약 놓고 얘기를 하자면 퓨즈를 설치를 한다. 퓨즈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퓨즈가 고장전류, 차단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요,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퓨즈는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에너지 딱 들어가서 부하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쇼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단락 전류가 흐르는 걸 차단하는 거죠. 그때 퓨즈를 각각의 선에다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치하면 뭐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퓨즈라고 하는 게 고장 전류 흘렀을 때만 툭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전류가 흘러가는 거다. 그러면 열이 납니다. 열이 나게 되면 이 퓨즈의 내구성이 떨어져요. 열화 현상으로 인해. 그러니까 좀 오래 쓰다 보면은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툭 끊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쪽으로 총 여기에 100A가 가야 되니까 전선을 더 떼가지고
그럼 이쪽으로 50A, 이쪽으로 50A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고장 전류가 생겨서 끊어진 게 아니라 수명이 다해서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 50 가야 될 게 이쪽으로만 100이 가버리는 거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끊어질 우려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표현했다시피 벽난로 사용한 전선에는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지 말 것. 즉 퓨즈를 설치할 거면 이쪽에다가 설치해라 이 얘기예요. 한쪽 벽난로 된 부분이 아닌 한 선으로 된 곳에 설치해라. 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이 5번째 항목인데 교류 회로에서 벽난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할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형태가 물론 이제 문구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줄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그림을 바꿔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자 이쪽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여기 부하가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만약 선을 이렇게 분기시켜서 이렇게 묶었어요. 그 상태에서 만약 관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금속관이에요. 그럼 전류가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 전류가 가면은 전류가 이렇게 가겠죠. 편의상 이걸 I1이라고 놓고요. 또 전류 나눠져서 이렇게 또 가겠죠. 얘는 편의상 I2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I1의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 전선에 전류 흐르면 그 주변에 암페어의 오름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죠. 자, 이 자속을 우리가 파이1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여기 아래 전류도 또 전류 흘렀으니까 자속 발생하겠죠. 이걸 파이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1과 파이2가 같은 방향이죠. 그럼 자속이 더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럼 자속이 더해지니까 파이1 플러스 파이2 형태로 자속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 자속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죠? 금속관 내부에서. 근데 자속이 얌전하게도 금속관과 세교하지 않도록 좁은 범위에서 발생할까요? 아니죠.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는 금속관과 세교하게 되고 그럼 금속관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자속 때문에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 발생할 거고 기전력 발생하면 뭐가 흐를까요? 금속관 표면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 전류가 흐르면 또다시 자속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류회로에서 벽난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걸 좀 더 쉽게 설정하면 대놓고 얘기하면 자속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면 각 전류가 만들어낸 자속의 방향도 반대가 돼서 두 자속이 상호 반응하게 되면 자속의 합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을 때 얘를 벽난로를 이제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쭉 끌어내려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쪽에서 위로 쭉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예를 들어 이거 I1 이렇게 가면 이걸 I2라고 설정하고 그럼 전류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I1, I2 만나서 들어갔죠? 그럼 부하 일을 했어요? 그럼 전류가 아래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I3가 간다라고 보죠. 그럼 이쪽으로 I4가 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서 전원으로 돌아간다. 이때 여기에다 우리가 관을 갖다 이렇게 만들자. 그럼 관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들어가는 전류, 나오는 전류가 같이 있으니까 자속 방향 반대가 될 것이므로 자속의 대수합은 0이 될 것이니까 여기 있는 금속관에 자속이 세교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압 만들어지지 않고 전류 안 흐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전선을 병렬로 이제 추가하게 되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충분히 나올 만하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어디? 일단 병렬로 설정할 때 구리는 50스퀘어, 알루미늄은 70스퀘어. 수치적인 형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퓨즈는 각각의 N퓨즈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전자적 불평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걸 그림으로도 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선 부분은 뭐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설명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다 싶은 분들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 보실까요? 전로의 절연이에요. 전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선로에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선로라고 하게 되면 지지물이 있을 거고, 그렇죠? 지지물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렇게 완금 설정하고 전선이 가선되어 있겠죠? 그때 여기에 전압이 인가되면 흘러가는 전류가 있을 텐데, 이 상황을 총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게 바로 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로의 절연, 전기적 연결을 끊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자, 절연을 해야 하는데 문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들 외에는 다 절연해야 된다는 소리죠. 왜? 전기적 연결이 돼버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아래 왔다 갔다 하는데 지지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전선 갖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빨래 넣을 수 있는 거죠. 전선에 빨래 넣으면 잘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사람이 감전당할 수 있으니까 위로 쭉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전기적 연결을 최대한 끊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머리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절연이죠. 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모두 다 절연을 시키면 또 안 돼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절연을 시키면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뒤쪽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어떤 수영과가 있었어요. 하늘 높은 곳에서 낙뢰가 떨어졌어요. 낙뢰가 떨어졌을 때 이 낙뢰가, 즉 직경뢰가 이 건축물 또는 이 집을 갖다 때려버리면 이게 부서져 버립니다. 잘못하면. 이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아시죠? 번개 같은 거 빵 쳤을 때 건물 팡 하고 깨지거나 부서질 수 있죠.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해요? 받아요. 받아주고, 받았으면 어디로요? 대지로 내려보내죠. 내려보냈으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 내려온 이 에너지를 누군가가 담아가지고 소화를 꼭 시킨다. 막 트름 쫙 하면서 소화시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결국엔 뭘 하는 거냐? 받아가지고 아래로 내려보는, 여기서 뭘 해줘야 돼요? 방전을 시켜야 돼요. 빠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설비가 바로 무엇이냐면 접지봉, 접지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접지봉, 접지판은 쉽게 생각하시면 재질이 뭘까요? 제일 좋은 게 구리죠. 물론 그물하면 더 좋겠지만 그물에다가 파가지고 갖다 팔아먹으니까 구리. 그럼 구리하고 여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는 대지죠. 구리하고 대지는 맞닿아 있는 거예요. 땅 파가지고 묻어놓은 거니까요. 그러면 전기적 연결이 구리와 대지는, 구리와 흙은 전기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절연이 안 돼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절연시키면 안 되죠. 만약 여러분 절연시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절연이 될까요? 이 접지봉 또는 접지판이라고 했을 때 얘를 절연 테이프, 여러분 아시죠? 시커먼 절연 테이프로 이걸 칭칭 감아버리게 되면, 절연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낙뢰가 딱 떨어져서 여기 딱 받아가지고 아래로 내려보냈더니 방전이 안 되면 다시 위로 튀어 올라옵니다. 그럼 받을 이유도 없고 내려보낼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방전하려면 이와 같은 접지봉과, 즉 접지된 곳과 대지는, 즉 접지된 부분은 절연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용장소 인입구의 접지,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척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피뢰기 접지, 특과 과학논술로 표현하는 쭉 해서 보면 다 접지. 그래서 접지가 된 부분은 절연을 시키면 안 된다. 그죠? 접지된 부분은 절대로 절연을 시키면 안 돼요. 그쵸? 예, 그 이유는 여러분께 충분히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절연할 수가 없어서 접지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시험용 변압기 이거 조금 이따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좀 쉽게 볼 수 있는 게 전기 울타리용 절연 장치. 여러분 전기 울타리는 절연을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기 울타리라고 하는 건 울타리 기둥 세우고 거기다가 망 딱 깔아가지고 거기에 전류를 흘려서 고압에 전류를 딱 흘려가지고 산짐승이 내려와서 경작물, 그죠? 논이나 밭에 피해를 방지하고자 울타리를 세워서 거기 전류 흘렸기 때문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거기 철조망을 딱 건드렸을 때 어때요? 감전이 딱 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아, 물론 멧돼지 죽을 정도로 하면 안 되겠고요. 감전 딱 되게. 그러려면은 절연이 돼 있으면 안 되죠. 만약 전선이다 그러면 나전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연할 수 없는 부분은 절연을 못 한다는 소리예요. 설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또 기술상 곤란한 거. 전기욕기가 뭘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욕조에 딱 들어갔는데 전기 마사지, 찌릿찌릿한 전기 마사지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좀 찌뿌둥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어디 좀 많이 다쳤었어요. 그래서 재활을 한다든지 등등 할 때 뭐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서 물리치료 받게 되면 다루게 되는 그런 형태. 여러분 전기로는 뭡니까?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난로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그 열선 부분이 절연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지점이나 절연하지 않고는 사용하기가 불투입기한 것, 그 다음에 기술상 곤란한 것,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절연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접지로 표현된 부분들은 뭐 다 접지만 찾아내면 거긴 절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딱 되는 거고, 여기는 좀 몇 가지는 설정하셔야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제외하고선 사실상 다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절연해줘야 되죠. 그래야 감전사고도 방지하고 어떤 전기의 어떤 화재나 폭발사고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항목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때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압전로의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 누설 전류가 1mA 이하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수월하게 쉽게 좀 설정을 하고자 이렇게 상황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지물을 세우고 완금 잡았고 그 다음에 전선을 이렇게 가선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가선을 했을 때 아래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요. 우리가 이제 그 앞서 전기설비 기술기준 쪽에서 누설 전류 측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누설 전류가 여기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 이하로 되면은 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저압전로의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 누설 전류가 1mA 이하이다. 이걸 좀 더 쉽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여러분 집에 사용하시는 전압이 220V죠. 그럼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일 거예요. 또는 우리가 앞서 정리한 이제 그 상 L1, L2, L3 중성선 N, 뭐 P, 보호도체 그 부분 있었죠. 거기에서 이 플러스 쪽은 L1이든 L2든 L3든 그 셋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럼 편의상 여기를 L3로 놓고 여기 마이너스는 누가 되느냐? N선, 중성선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이에 몇 볼트 걸리는 거죠? 220V가 걸리게 돼요. 그때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 콘센트 단자 부분은 막 비벼도 감전 안 당하죠. 그러면 이 플러스 단자 쪽에서 마이너스 단자 쪽, 즉 L3에서 N1 쪽으로 전류가 안 흐를까요? 전기적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선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게 얼마 이하면 된다? 1mA 이하면 될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2000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건 최대 공급 전류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고, 평상시에는요 1mA 이하가 설정되면 별 문제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원 내력 시험, 고압 및 특고압 전로는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에, 다신 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몇 분간, 그죠? 10분간 가 전원 내력 시험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지금요, 이 선로가요, 이게 고압, 이게 특고압 라인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고압 또는 특고압 라인인데 A라는 시공사에서 이걸 시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 우리 다 만들었으니까 빨리 돈 줘, 빨리 너네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했더니 아니 너네 잘 만들었는지 확인 좀 하자. 그래서 뭘 하겠다는 소리냐면 절연 내력 시험을 하겠다 이거죠. 즉 여기에 정상적인 전압이 인가되고 정상적인 전류가 흘러갈 때, 아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여기 선로에 이상 전압이 가해지거나 그래서 이상 큰 전류가 나타났을 때도 아래에 왔다 갔다 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거 확인 좀 하자라는 거예요. 즉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안전한지를. 그래서 이제 시험 전압이라는 걸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용 전원을 잡아주게 됩니다. 이 시험용 전원이 우리가 앞서 정리한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 표현은 시험용 변압기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시험용 변압기다라고 하게 되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잡고요. 플러스 쪽은 선로 쪽에 물리고 마이너스 쪽은 대지에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절연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대지에 물려버렸으니까. 전기적 연결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전압만큼 쫙 올려서 몇 분간, 10분간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유지되는 상태에서 선로 쪽에서 대지로, 대지 쪽에서 선로 쪽으로 이상전류가 또는 절연이 파괴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전원내력 시험이 통과된다. 이렇게 얘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교류 전원내력 시험, 직류 전원내력 시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시험용 장비가요, 교류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직류로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이때 교류랑 직류랑 사용하는 게 교류 장비, 직류 장비 다 있는데, 얘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가 훨씬 작아요. 작고 가볍습니다. 소형 경량이에요. 그러니까 휴대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표면 위에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 위에서 할 때는 이게 크더라도 뭐 트럭이나 이런 데 딱 싣고 가서 테스트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맨홀을 열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중해 있는 어떤 케이블을, 지중전선로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할 때는 장비가 큰 걸 안으로 가져가기 힘들죠. 그래서 이때는 소형화, 경량화가 되어 있는 DC 시험용 전원을 가지고 맨홀 타고 들어가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적용해서 직류 절연 내력 시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최대 사용 전압의 배율을 곱하는데, 그 배율 곱한 값에, 또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교류 기준 설정한 시험 전압의 몇 배를 2배를 하면 직류 절연 내력 시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됐는데요. 그럼 절연 내력 시험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될 거냐? 지금 보시다시피 표가 하나 있죠. 근데 이 표가 법령을 보게 되면요, 이 관련된 표가 원래 굉장히 복잡해요. 그 케이스도 어떤 몇 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되냐면 한 4가지 또는 5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는 전로, 좀 더 쉽게 생각하시면 전선로로, 그죠? 요부 상황 하나 해줘야 되고, 한 학기는 변압기, 하나는 정류기, 하나는 회전기, 그 다음에 어떤 기계기구 시설,
거기다가 이제 만약 연료전지까지 포함한 6가지 되겠네요. 6, 7가지 되겠죠. 그걸 다 이제 표로 설정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그 복잡한 표를 싹 다 외워야 되느냐? 근데 그 표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보면, 예, 요 정도 외워주시면 전환내력 시험에 관련된 부분에 한 90에서 95% 정도의 문제풀이는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걸 꼭 외워주세요. 일단 접지 방식과 관련 없이 전압만 가지고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고 7kV 이하, 그럼 7000V 이하죠. 7000V 초과, 6000V 이하, 6000V 초과. 접지 방식 관련 없이요. 그럼 만약에 이 선로가 예를 들어서 이 선로가 6600V 라인이었어요. 6600V 라인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선과 이 대지 사이에 몇 볼트의 시험 전압을 가하면 될까요? 6600이니까 7kV 이하이므로 시험 전압은 1.5배죠. 6000V 곱하기 1.5배. 그럼 9900V를 이 사이에 인가해서 10분간 테스트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기 선로가 예를 들어서 220V였어요. 220V. 또는 440V였어요. 두 가지 경우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선로 사용되는 전압이 220V다? 그럼 7000V 이하죠? 그러면 여기 몇 배를 취해야 됩니까? 1.5배를 취해야 되겠죠? 440V예요. 역시나 7000V 이하죠? 그럼 1.5배를 취해야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30V 나오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60V 나오죠. 그러면 시험 전압이 330, 시험 전압이 600이 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배율을 구했는데 그 결과값이 자 최저 시험 전압 보이시죠? 500V 기준 잡는 거예요. 그래서 500V 이하로 나오면 500으로 그냥 설정하는 겁니다. 500이 넘어가면 그 계산값이 전원내력 시험 전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 전선에 나타나는 전압이 220V였으면 전원내력 시험 전압은 330이 아니라 몇 볼트로? 500V로 한다. 여기 사용 전압이 440V면 전원내력 시험 전압은 660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 시험 전압의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래 내용 똑같이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접지 방식 고려하지 않고 표현됐을 때, 전압의 수치로만 표현됐을 때 보통 이제 이쪽 부분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전동기 쪽에서 많이 얘기가 돼요. 회전기로 표현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접지 방식 고려하는 부분이죠. 중성점 비접지식 1.25, 중성점 직접 접지식 0.72, 중성점 직접 접지식으로 사용전압 170kV 넘는 경우는 0.64. 자, 7000V 넘고 25000V 이하 중성점. 자, 여기서 하는 포인트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문구 모르셔도 돼요. 다중접지 나오면 무조건 0.92배예요. 다중접지. 그러니까 만약 중성점 비접지식인데 뭐 6600V 라인이다. 그러면 몇 배가 되는 겁니까? 지금 문제에서 만약 접지 방식이 언급되지 않았으면 6600이면 뭐가 됩니까? 9900V가 전원내력 시험이지만 중성점 비접지식 6600V 라인이다 그러면 6600 곱하기 1.25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성점 직접 접지식 154kV는요. 중성점 직접 접지식에 154면은 170kV 넘어야 안 넘어요? 안 넘죠. 그때는 0.72배. 중성점 직접 접지식인데 345kV다. 그러면 170kV 넘었죠. 그때는 0.6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해진 시험 전압을 가지고 몇 분간, 10분간 시행한다. 그거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내력 시험은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다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실기시험 가면요. 빈칸으로 이 빈칸을 다 채우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다 외워주세요. 이걸 외워주셔야 원래는 항목이 전원내력 시험에 관련돼서 외워야 될 항목이 몇 개라고요? 한 6, 7가지 되는데 이걸 잘 외워주시면 그 대부분의 형태가 다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전원내력 시험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직류 같은 경우는 교류값의 2배였다는 거, 그렇죠? 기억하셔야 되죠. 또 이제 추후에 문제풀이 하면서 또 살을 좀 붙여보도록 하고요. 다음,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 내력. 자,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직류 전압 또는 1배 교류 전압을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에 10분간 가할 절연 내력 시험했을 때 견디어야 한다. 그러니까 연료전지, 태양전지 체크하시고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직류 전압 또는 1배 교류 전압. 직류 1.5, 교류 1배. 요것만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설정하게 되면은 절연 내력 시험에 관련된 부분이 쭉 정리가 되겠죠. 전선 부분하고.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또 마무리하고요. 뒤에 내용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